밤마다 라면 먹으러 나가는 딸 때문에 한국행 비행기를 끊었던 이탈리아 경찰 아빠가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 되어 돌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년간 딸의 안전을 걱정해 철저한 통제를 해왔던 밀라노 출신 베테랑 형사 안토니오와 자유를 갈망하는 24살 딸 루치아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너 혼자 나가는 거 금지야. 그리고 경찰 시험 준비해. 몇 개월간 딸의 한국 유학을 끝까지 반대했던 아빠는 결국 딸이 새벽에 한강에서 라면 먹는 영상통화를 본 순간 용기를 내어 직접 서울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한국 땅을 밟은 철저한 보수주의자 아빠가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딸이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고 해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오히려 아빠 쪽에서 먼저 우리 가족 모두 한국에서 살자는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범죄의 도시에서 온 3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서울에 무릎 꿇은 이탈리아 아버지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루치아라고 합니다. 올해 24살이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아빠 안토니오와 엄마 마리아,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입니다. 아빠는 올해 58살이시고 30년 동안 밀라노 경찰서에서 형사로 일하셨어요. 작년에 퇴직하셨는데 지금도 매일 밤 동네를 순찰하듯 걸어 다니십니다. 엄마는 54살이시고 근처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세요. 저는 작년에 문학과를 졸업했는데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집은 밀라노 중심가에서 지하철로 약 20분 정도 떨어진 주택가에 있어요. 3층짜리 단독주택인데 1층은 거실과 주방, 2층은 부모님 방과 제 방, 3층은 다락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네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편이지만 아빠 눈에는 세상 모든 곳이 위험천만해 보이나 봐요. 제가 기억하는 한 아빠는 항상 저에게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교육하셨습니다. 루치아야, 밤에는 절대 혼자 나가면 안 돼. 아빠가 현장에서 본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이런 말씀을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형사시니까 무서운 일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는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오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혼자 다니는데 저만 항상 아빠와 함께 다녀서 조금 부끄러웠어요. 아빠, 저도 혼자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라고 하시며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죠.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갈 때도 반드시 아빠가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오셨어요. 그때부터 친구들이 루치아 아빠는 너무 엄격한 것 같아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점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아빠가 저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정말 심했어요. 15살 생일 선물로 아빠가 제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 주셨거든요. 이건 너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찾을 수 있게 하려는 거야. 아빠의 설명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다들 진짜 그런 앱이 있어 라며 신기해했어요.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늦게 끝나는 날에는 아빠가 직접 데리러 오셔야 했어요. 대학교 친구들이 루치아, 우리 저녁 먹고 갈래? 라고 제안해도 미안해. 아빠가 기다리고 계셔서라고 말하며 거절해야 했어요. 점점 친구들과 멀어지기 시작했죠. 저녁 10시 이후 외출 금지는 기본 규칙이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밤에 영화를 보자고 하거나 클럽에 가자고 해도 절대 갈 수 없었어요. 루치아는 정말 불쌍해. 20 넘었는데도 밤에 못 나간다니라는 친구들의 동정 섞인 시선이 정말 싫었습니다. 아빠가 퇴직하신 작년부터는 더욱 심해졌어요. 시간이 많아지시니까 저에 대한 관심과 통제가 더 강해진 거죠. 루치아, 지오바나랑 어디서 만나는 거야? 몇 시에 끝나고? 누가 또 있고? 집에는 언제 들어올 거야? 외출할 때마다 이런 질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심지어 아빠는 제가 나가 있는 동안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안전한지 확인하셨습니다. 루치아야, 지금 어디 있어? 혹시 이상한 사람은 없지? 친구들과 카페에 있을 때도 이런 전화가 오면 정말 창피했어요. 친구들이 루치아 아빠 또 전화 왔네라며 웃을 때면 얼굴이 빨개졌죠. 그런데 작년 10월에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 지오바나와 함께 시내에서 쇼핑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나타나서 제 가방을 휙 채워가려고 했어요. 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는데 다행히 가방끈이 어깨에 단단히 걸려 있어서 완전히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넘어졌고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습니다. 지오바나가 급하게 달려와서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루치아,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지오바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방을 채지 못한 그 남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우리를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그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오바나야, 빨리 가자. 우리는 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토바이는 그대로 두고 걸어서 우리를 따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약 200m 정도 떨어져서 계속 우리를 보면서 따라왔어요. 심지어 웃고 있었어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지오바나야, 저 사람 왜 계속 따라와? 모르겠어. 사람 많은 곳으로 빨리 가자. 우리는 큰 길로 나와서 버스를 탔고 다행히 그 남자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에 갈 때까지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빠에게 그 일을 얘기했을 때 아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가방을 채려고 했다고. 그리고 따라왔다고. 아빠는 제 무릎 상처를 보시더니 진짜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빠는 거의 잠을 못 주무셨어요. 다음 날부터 아빠의 통제는 정말 극심해졌습니다. 루치아야, 지금부터 밤 외출은 절대 금지다. 낮에도 혼자는 안 돼. 그리고 경찰 시험 준비해. 적어도 자기 몸은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돼. 아빠, 그래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4인데 친구들과 저녁도 못 먹고 영화도 못 보고. 이게 무슨 삶이에요. 제가 항의하자 아빠가 정말 큰 소리로 화를 내셨어요. 너 혼자 나가는 거 금지야. 내가 30년간 현장에서 본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너는 전혀 몰라. 그날 일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때부터 저는 정말 집 안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어요. 친구들과의 약속은 거의 다 취소해야 했고 대학 동기들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한 스터디 모임도 참여할 수 없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만 보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엄마는 가끔 당신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루치아가 우울해하고 있어요 라고 아빠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빠는 절대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당신은 몰라. 특히 젊은 여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래. 몇 달이 지나니까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SNS에 취업 소식이나 연애 소식, 여행 사진들을 올리는데 저는 매일 집에서만 지내고 있었거든요.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말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본 건데 젊은 여자 주인공이 혼자서 밤에 공원 벤치에 앉아서 치킨을 먹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저 여자 혼자 밤에 공원에 있네? 위험하지 않나?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봤는데 계속 보니까 정말 신기한 장면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자 주인공이 새벽 2시에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사서 공원에서 먹고 혼자서 한강에서 치킨을 시켜 먹고 심지어 밤 11시에 조깅까지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저런 나라가 있을까? 여자가 혼자서 밤에 저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니.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날부터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성 혼자서도 밤에 돌아다닐 수 있고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혼자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다닌다고 했어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치안이 정말 좋다는 글들을 보면서 정말이야? 이런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들을 더 찾아보면서 저는 점점 그 나라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냥 도망치듯 살고 싶진 않았지만 적어도 제 인생은 제가 지킬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빠가 만든 이 감옥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본 그날 밤부터 저는 정말 진지하게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주무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알아볼수록 정말 놀라운 나라더라고요. 한국의 치안 통계를 보니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여성 대상 범죄율이 이탈리아보다 훨씬 낮고 야간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자료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정말 이런 곳이 있다니. 저는 마치 신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같은 유명한 대학들의 어학당 정보도 찾아봤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과정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학비도 이탈리아 사립대학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그리고 장학금 제도도 다양했습니다. 며칠 동안 밤새워 자료를 모으면서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도망치듯 살고 싶진 않아.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진지하게 한국 유학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서울대학교 어학당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영어로 문의했는데 정말 친절하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입학 조건이나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진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빠였습니다.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실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엄마부터 설득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저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도우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한국어? 왜 갑자기? 엄마가 물어보시니까 저는 준비해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잖아요. 케이팝이나 드라마도 그렇고 한국 기업들도 이탈리아에 많이 진출하고 있고요. 언어를 배워두면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엄마는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셨어요. 그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좋은 일이지. 하지만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역시 아빠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주말, 저는 엄마와 함께 한국문화원에 가서 한국어 강좌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행히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강사 선생님도 정말 친절하셨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예요. 여성 혼자서도 밤에 돌아다닐 수 있고 치안이 정말 좋아요. 선생님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역시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정보들이 맞았던 거예요.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드디어 아빠에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유학 이야기를 꺼내지는 못하고 우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부터 알려드렸어요. 아빠, 저 요즘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저녁 식사 후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아빠가 의외로 별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래? 뭐 언어 하나 더 배우는 건 나쁘지 않지. 며칠 후, 저는 아빠에게 한국의 치안 통계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한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래요. 아빠는 처음에는 관심 없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자료를 보시더니 조금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 통계가 맞나? 범죄율이 이렇게 낮다고. 아빠가 의심스러워 하시니까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경찰 출신이신 아빠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데이터들이었어요. 그렇게 몇 줄을 공들여서 아빠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나간 후 드디어 유학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저 한국에서 공부해보고 싶어요. 예상대로 아빠는 펄쩍 뛰셨어요. 뭐라고? 한국에 가다니. 그건 절대 안 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준비해둔 모든 자료를 꺼내서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아빠, 저도 이제 24살이에요.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라고 아빠도 인정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빠를 설득했습니다. 엄마도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당신도 루치아가 계속 집에만 있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한국이 안전하다면 한번 기회를 줘봐도 되지 않을까요? 일주일 동안 정말 치열한 설득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아빠는 계속 반대하셨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자료를 찾아서 보여드리고 한국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그럼 조건이 있다. 1년만이야. 그리고 매일 안전 확인 전화를 해야 하고 밤에는 절대 돌아다니면 안 돼. 저는 너무 기뻐서 아빠를 꼭 안아드렸어요. 정말요?
정말 보내주실 거예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완고하시던 아빠가 허락해 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조건이 있긴 했지만 일단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 다음 달부터는 정말 바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학당 입학 신청서를 내고 비자 준비도 하고 기숙사 신청도 했어요. 아빠는 여전히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조금씩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출발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에서 아빠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루치아야, 약속 잊지 마. 매일 안전 확인 전화하고 밤에는 절대 돌아다니지 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조심할게요.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아빠께 인사드렸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드디어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면서 정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풀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근처 편의점에 가는 것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편의점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었어요. 여성들도 혼자서 별일 없이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안전하구나.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컵라면을 하나 사서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도 무서운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거리에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가로등도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어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며칠 후부터는 정말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낮에는 한국어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한강에 나가서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담대해졌어요. 정말 안전했거든요. 한강에서 치킨을 시켜 먹고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을 먹으면서 이게 바로 자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밀라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빠와의 영상통화였습니다.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안전 확인 전화를 드려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기숙사 방에서 했는데 점점 자신감이 생기면서 밖에서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한강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아빠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때가 새벽 1시쯤이었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이었지만 이탈리아 시간으로는 새벽이었거든요. 루치아야, 지금 어디 있어? 아빠가 물어보시길래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한강이요. 라면 먹고 있어요. 여기 정말 예뻐요. 그 순간 아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새벽 1시야. 너 거기서 미쳤구나. 아빠가 정말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빠, 괜찮아요. 여기 안전해요. 사람들도 많고. 제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아빠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당장 기숙사로 들어가. 그리고 내일부터는 밤에 절대 나가지 마. 아빠가 소리를 지르시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루치아야, 아빠가 정말 화나셨어. 어젯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인터넷으로 비행기표 찾아보시더라. 설마 정말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정말 한국까지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 다음 날,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루치아야, 내일 서울에 도착한다.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어.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겨우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직접 오신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직접 보시면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알게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아빠를 마중 나갔을 때 아빠의 표정은 정말 굳어 있었어요. 30년간 형사로 일하시면서 익숙해진 그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여기가 서울이구나. 아빠가 중얼거리시면서 제 옆에 바짝 붙어서 걸으시더라고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는 동안 아빠는 계속 주변을 살피셨어요. 루치아야, 여기 사람들이 너무 무방비하게 다니는 것 같은데.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한 달 동안 이런 풍경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기숙사 근처에 도착해서 제가 머물고 있는 곳을 보여드렸을 때 아빠는 조금 안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경비가 있고 출입 통제가 되는구나. 하지만 저녁이 되자 아빠의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되었어요. 루치아야, 이제부터는 내가 따라다닐 거야. 혼자 다니는 건 절대 안 돼. 아빠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조금 답답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어요. 아빠가 직접 보시면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아빠는 정말 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셨습니다. 아침에 어학당에 갈 때도, 점심을 먹으러 갈 때도, 심지어 편의점에 갈 때도 항상 함께였어요. 처음에는 다른 학생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그냥 아빠가 한국 구경하러 오셨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편의점에서 일어났어요. 저녁 9시쯤에 간식을 사러 갔는데 아빠가 계산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직원이 없네? 무인 계산대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바코드를 찍고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신기해하셨습니다. 루치아야, 저걸 도둑 맞을 위험은 없나? 아빠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아빠, 여기 CCTV 보세요. 구석구석 다 찍히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직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앞에 있던 한국 학생 한 명이 자신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빠가 그 장면을 보시더니 저 학생이 왜 다시 돌아왔지?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깜빡하고 계산 안 하고 나가려다가 생각나서 돌아온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제 설명을 들으신 아빠가 정말 놀라셨어요. 세상에,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도. 두 번째 충격은 그날 밤에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아빠가 함께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설득해서 겨우 나갈 수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한강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여성들, 자전거 타는 커플들, 치킨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는 직장인들까지. 아빠는 정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루치아야, 저 여자들 혼자서 조깅하는 거야? 네. 아빠, 여기서는 여자 혼자 밤에 운동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대답하자 아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밀라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때 한 명의 여성 조깅러가 우리 앞을 지나갔는데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주변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아빠가 그 모습을 보시더니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뛰어도 괜찮은 거야?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마침 그때 순찰하던 경찰관 두 분이 지나가시길래 제가 아빠께 말씀드렸어요. 아빠, 저기 경찰관들 보세요.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계세요. 아빠가 그 경찰관들을 유심히 보시더니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관광객인데요. 혹시 이 시간에 여기가 안전한가요? 영어로 물어보시니까 경찰관 한 분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네, 여기는 정말 안전한 곳이에요. CCTV도 많고 순찰도 자주 돌고 있어서요. 그리고는 한강 주변에 설치된 CCTV 위치와 비상벨 위치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아빠가 정말 놀라시면서 경찰 경력이 30년인데 이렇게 세밀한 시스템은 처음 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어학당에 가는 길에 초등학생들이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빠가 그 장면을 보시더니 정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루치아야, 저 아이들 부모 없이 혼자 다니는 거야? 네, 아빠. 한국에서는 초등학생도 혼자 지하철 타고 학교 다녀요. 제 대답을 들으신 아빠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셨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아빠는 계속 주변을 관찰하셨습니다. 좌석에서 졸고 있는 사람들, 핸드폰만 보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가방을 바닥에 그냥 놓고 있는 사람들까지. 여기 사람들은 정말 경계심이 없구나. 하지만 동시에 아빠는 지하철 시스템의 철저함에도 놀라셨어요. 곳곳에 설치된 CCTV, 명확한 안내 방송,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네. 그날 저녁, 제가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한강에서 먹자고 제안했을 때 아빠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어젯밤의 경험 때문인지 그래, 함께 가보자라고 하셨습니다. 한강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아빠와 진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빠, 어떠세요?
생각했던 것과 다르죠. 제가 물어보니까 아빠가 한참 동안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루치아야, 정말 신기해. 내가 30년 동안 경찰로 일했지만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봐. CCTV는 기본이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정말 높아. 아빠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한다는 거야. 지하철에서도, 길에서도, 편의점에서도 모두가 질서를 지키고 있어. 아빠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달 동안 느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아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하자 아빠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동안 너를 너무 가둬뒀나 보구나. 그 순간 저는 정말 솔직한 마음을 아빠께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저는 이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제가 지킬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밀라노에서는 항상 무서워하면서 살았지만 여기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아빠가 제 말을 듣고 나서 정말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한강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많이 복잡해 보였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도 아빠는 계속 주변을 살피셨어요. 하지만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시선이었어요.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라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눈빛이었거든요. 루치아야, 내일은 내가 평소에 다니는 곳들을 모두 보여줘. 어학당도, 도서관도, 자주 가는 카페도 말이야. 아빠가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정말요. 그럼 PC방도 가볼래요? 한국 게임 문화도 정말 재미있어요. 제가 제안하자 아빠가 웃으시면서 PC방,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아빠가 조금씩 변하고 계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직 완전히 안심하시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시작하신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아빠와 함께하는 서울 탐방이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빠는 이제 감시자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하는 관광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빠를 보면서 정말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빠와 함께하는 서울 탐방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빠가 루치아야, 어제 말한 PC방에 가보자. 한국 젊은이들이 밤에 뭘 하는지 궁금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밤 9시쯤 근처 PC방에 들어갔을 때 아빠가 와, 이게 진짜 PC방이야 라고 감탄하셨어요. 최신식 게이밍 의자와 32인치 곡면 모니터들이 줄지어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메뉴판이었습니다. 여기서 음식도 파는 거야? 치킨, 떡볶이, 라면부터 피자, 스테이크까지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치즈라면과 양념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아빠가 모니터를 보시면서 세상에, 우리 집 텔레비전보다 큰 것 같은데 라고 하시더니 제가 보여드린 게임에 정말 신기해하셨어요. 이렇게 생생한 그래픽이 가능해? 음식이 나왔을 때 아빠의 반응이 압권이었습니다. 치즈가 쭉쭉 늘어나는 라면을 한 젓가락 드시더니 이거 정말 맛있네. 밀라노 레스토랑보다 나은데? 라고 감탄하셨어요. 양념치킨도 드셔보시고는 이 소스는 뭐야?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라며 계속 드시더라고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PC방에는 여성들이 혼자 와서 게임하고 커플들이 함께 즐기고 있었어요. 아빠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다니. 밀라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PC방을 나오면서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라워. 음식도 맛있고 시설도 최신식이고 무엇보다 이 시간에 이렇게 평화롭다니. 이제야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지 알겠어. 그 다음에는 지하철을 타고 여러 곳을 다녀보았습니다. 명동, 홍대, 강남까지. 아빠는 지하철 시스템에 정말 감탄하셨어요. 루치아야, 이렇게 복잡한 지하철 노선을 혼자서 다 외웠다고. 제가 능숙하게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놀라워하셨습니다. 네, 아빠. 처음에는 헷갈렸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길을 잃어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다 친절하게 알려주거든요. 제 말을 듣고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쇼핑을 할 때도 아빠는 계속 놀라셨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탈리아였다면 이 시간에는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을 텐데
그날 밤 늦게 치킨과 맥주를 시켜서 한강에서 먹었어요. 아빠가 처음 마셔보는 한국 맥주 맛에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루치아야, 정말 신기해.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 그리고 모두가 평화로워 보여. 아빠의 목소리에 감동이 섞여 있었어요. 아빠,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왜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지. 제가 말하자 아빠가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이제야 알겠다. 그 후 며칠 동안 아빠는 저와 함께 서울 곳곳을 다니셨습니다. 대학로에서 연극도 보고, 이태원에서 다양한 나라 음식도 먹어보고, 남산타워에도 올라가셨어요. 매 순간마다 아빠는 정말 안전하구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늦은 밤에 혼자 편의점에 다녀오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루치아야, 한번 혼자 다녀와봐.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정말로 아빠가 허락해 주셨어요. 편의점에서 돌아올 때 아빠가 저를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때? 무서웠어? 아니요, 아빠.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제 대답을 들으신 아빠가 그래, 정말 다른 나라구나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아빠가 갑자기 혼자 나가시겠다고 하셨어요. 루치아야, 아빠가 혼자 좀 걸어볼게. 생각할 게 있어서. 저는 조금 걱정되었지만 아빠를 혼자 보내드렸어요. 몇 시간 후 돌아오신 아빠의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루치아야, 아빠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네. 아빠, 뭐예요? 저는 조금 긴장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빠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루치아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너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아빠가 너에게 감옥이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아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여기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깨달았어. 딸을 진짜로 지키는 건 가두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였구나. 그리고 이곳은 정말 그럴 수 있는 곳이야. 아빠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그 다음 날 아빠가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루치아야, 아빠가 여기서 살면 어떨까? 엄마랑 의논해봐야겠지만 이곳에서 은퇴 생활을 해보고 싶어.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아빠가 여기서 살고 싶으시다고요. 그래, 너도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아빠도 안심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한국 문화도 정말 매력적이야. 그날 밤 아빠가 엄마와 긴 통화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놀라셨던 것 같지만 아빠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니까 점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마리아야, 정말 안전한 곳이야. 루치아가 밤에 혼자 다녀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좋고 교통도 편리해. 아빠가 엄마를 설득하시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며칠 후에는 이탈리아에 계신 아빠의 남동생 마르코 삼촌에게도 전화를 하셨어요. 마르코야, 너도 한번 여기 와봐. 정말 살기 좋은 곳이야. 특히 은퇴 후에 살기에는 완벽해. 삼촌도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지만 아빠의 열정적인 설명을 듣고 나서는 정말 그럼 나도 한번 가볼게라고 하셨다고 해요. 아빠가 한국에 오신 지 2주일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한국에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당신 혼자만 좋은 곳에서 재미있게 지내면 안 되지. 나도 가볼게. 엄마가 도착하신 첫날 밤, 여행 피로 때문에 몸살이 나셨어요. 아빠가 걱정하시면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하시는데 엄마는 이 밤에 병원이 열어 있을까? 라고 의아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근처 응급실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서 엄마가 놀라셨어요.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더니 이게 전부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개인 병원 가면 훨씬 비싸거든요. 그리고 약국에서 약을 사는데 약사분이 친절하게 복용법까지 설명해 주시니까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다음 날은 시차 적응을 위해 가볍게 동네 마트에 갔는데 엄마가 셀프 계산대에서 헤매고 계셨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한국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도와드릴까요?
라며 직접 사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엄마가 고맙다고 하니까 한국 어떠세요?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라며 계속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날 저녁 홍대에서 삼겹살을 먹는데 처음에는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는 거야? 라고 어색해 하시던 엄마가 점점 재미있어 하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상추쌈을 먹어보시더니 어머, 이렇게 먹으니까 느끼하지 않고 상큼하네라고 하시면서 계속 드시더라고요. 식사 후에 명동 쪽으로 걸어가는데 밤 10시가 넘었음에도 거리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엄마가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루치아야, 여기 정말 안전한 것 같다. 사람들 표정이 다 여유로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을 때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와서 혹시 길 찾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영어로 목적지를 알려드리자 지도 앱까지 켜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엄마가 고맙습니다라고 하니까 한국 여행 재미있게 하세요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루치아야, 나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지.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일주일 후 엄마가 이탈리아로 돌아가시기 전날 밤,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당신 아빠처럼 걱정만 했는데 직접 와보니까 정말 다르구나. 여기는 마음이 편해지는 곳인 것 같아. 엄마의 승인까지 받게 되니까 저는 정말 꿈 같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우리 가족은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하신 거예요. 밀라노에 집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루치아야,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함께 한국에서 살자. 너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걱정도 되었어요. 아빠, 정말 괜찮으실까요? 언어도 어려우실 텐데. 제가 걱정하자 아빠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루치아야, 아빠도 한국어 배울 거야. 그리고 너가 선생님이 되어줘. 지금은 아빠와 엄마가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계세요.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특해요. 그리고 마르코 삼촌도 다음 달에 한국에 오실 예정이에요. 어느 날 저녁, 한강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치킨을 먹으면서 아빠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곳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형사가 아니라도 딸을 안심시킬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찾은 자유로운 삶을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빠가 더 이상 저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동반자가 되어주셨으니까요. 지금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저를 걱정하시지만 이제는 건강한 걱정이에요. 그리고 저도 아빠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